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부동산 시장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집값 하락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최근에 비슷한 3건의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3건의 상담 전화는 모두 갭 투자를 했다가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겪는 임대인들의 문제 사례입니다. 정말 갭 투자는 섣불리 해서는 안 되겠다. 그분들 스스로가 인생 역풍을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갭 투자 아시죠?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은 가령 시세가 6억 원 하는 아파트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임차인이 전세금 4억 원에 살고 있다. 이런 아파트를 통상 추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보증금 4억 원을 떠안고 나머지 차익인 2억 원을 매도인한테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투자가 바로 갭 투자입니다. 사실 이 갭 투자는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또는 집값 상승기에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 됩니다.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들 중에 과거에 김포에 또는 서울 또는 인천에서 가령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 노원구에서 시세가 한 2억 3천만 원 하는데 전세가 2억 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만 주고 갭 투자. 어떤 사람은 6채를 사신 분도 있었다. 근데 그게 얼마까지 갔냐? 7억 원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 정말 집값 상승기에는 갭 투자만 한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즉 집값 하락기에는 아주 큰 인생 역풍을 맞을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더라. 3건의 상담 사례가 여러분 거의 비슷합니다. 또 하나, 이 3건의 상담 전화는 모두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례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제가 칠판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전에 칠판에 잠깐 기재를 했어요. 이 세 분은 경기도의 K시, Y시, H시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 중에 그냥 하나의 아파트를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3평형 아파트입니다. 근데 2년 전에는 이 아파트 시세가 얼마? 6억 원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전세가는 4억 원 했었다. 그럼 이제 이때 갭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갭 투자 하시는 분이 시세가 6억 원이고 전세 4억이니까 전세 4억 원을 떠안고 나머지 2억 원을 그때 당시 소유자, 즉 매도인한테 주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가격이 6억, 10억 올라가면 룰루랄라 돈을 벌면 되는 건데, 아쉽게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약간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세가 얼마? 지금은 시세가 4억 원이에요. 전세금은 2억 5천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지금 전세 4억 원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했어요. 전세금 4억 돌려달라고.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좋았을 때는 원래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세를 나서 다른 임차인이 전세금 4억 원에 들어오고 그 4억 원 받아서 임대인은 나가는 임차인한테 주고 들어오고, 이게 이제 원활하게 하면 좋은데 지금 전세를 놀려니까 전세금이 얼마? 2억 5천만 원인 거예요. 그럼 얼마가 부족해요? 1억 5천만 원이 부족하죠? 그러면 이 1억 5천만 원은 누가? 임대인이, 그러니까 즉 갭 투자를 하신 분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볼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얼마 전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알리는 통지를 해왔다라고 한 분도 있었고, 이미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고 임차인이 갭 투자하신 분, 즉 지금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고 전세 시장이 좋을 때는 그냥 새로운 임차인한테 보증금 4억 원 받아서 나가는 임차인에게 그냥 4억 원 주면 그냥 끝인데, 지금은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밖에 되지 않고 시세가, 따라서 임대인은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당장 1억 5천만 원 잘 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여러분 집이 또 2채라고 한다면 대출도 또 상당히 쉽지 않죠. 그래서 조만간 소송하거나 이미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쟁점이 없습니다.
소송은 당연히 지죠.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차 계약은 해지, 통지, 종료되었다. 그런데 돈을 안 준다. 그러면 당연히 판사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얼마를 지급하라. 근데 이렇게 나올 거니까요. 이후에 임차인이 소송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경매 신청 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시세가 4억 원이라고 한다면 주위에 매물도 많아서 낙찰은 가령 3억 5천만 원에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임차인은 3억 5천만 원만 일단 회수, 나머지 5천만 원 회수 못한 것 어떻게 하느냐. 임차인이 못 받은 5천만 원을 현재 갭 투자하신 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경매 신청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점. 특히 경기도와 인천에서 갭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의 이러한 문제점을 꼭 사전에 인지하시고 추후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만 합니다. 작은 계획 정말 중요하다. 더불어서 앞으로도 집값 하락 이런 것들이 못해도 1, 2년은 더 갈 수도 있다는 것이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전세금이 2억 5천만 원인 거니까 2억 5천만 원으로 내리고 기존 임차인한테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좀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오히려 빌린 것처럼 해서 계속해서 이자를 준다든지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만 하는데 상당히 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원만한 합의와 이해가 필요한데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따라서 여러분들 늘 투자는 보수적으로도 하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를 해야만 한다. 앞서 상담한 세 분이 조금 더 원만한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갭 투자를 했다가 최근에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